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 장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예술인들이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국회의원 신동근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문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자폐성 장애 순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지적장애 예술인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로는 14개의 활동 예술 분야 중 장애 예술인들이 서양 음악과 문학, 미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발표, 전시, 공연 시설 부족 29%, 연습 창작 공간 부족 21.6%의 순의 응답을 나타냈는데요. 또 전문 예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58.9%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어떤 정책이 있으려면 기본적인 자녀도 있어야 돼요. 우리도 있어야 대한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세워지는 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전국 예술이 얼마나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렇게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장애 문화 예술의 전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술인들이 올라설 수 있는 데는 전문 방법을 하는데 이제는 시대에 공연장, 전시장, 연습장 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소홀한 건데 목표라고 있는 것은 우리 많이 부렸다는 거고요. 전국 관광국도 우리 장애인들 계신 곳에 가까운 곳에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한 실태와 그 함의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모두를 위한 착한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심리적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빨간색과 파란색 문과 커다란 남자 여자 그림은 누구나 화장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픽토그램 그림 문자라고도 하고요. 이 그림 문자는 짧은 시간에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 문자가 있는 거고 인지적으로 좀 지적으로 낮아도 또 글자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빨리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 문자를 만드는 건데 미적인 걸 고려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디자인이 들어가고 또 때로는 너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게 도대체 뭘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픽토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발달장애도 좀 알아보기 쉬운 픽토그램을 만들고자 작년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정서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밀리그램 인테리어 디자인 조명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감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각의 그릇이 저마다 다르거든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거기에 담겨있는 감각들이 조금만 담겨있는 사람도 있고 넘쳐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에 감각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극을
자극을 감각의 오감의 자극을 받아야 되고 또 넘쳐나고 있는 애들은 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안 되고 차분하게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을 연구를 하는데 감각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조명이라던가 벽의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자극적이어야 되겠죠. 감각의 균형이 잘 맞아야지 다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기가 좋거든요. 조 대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편리함뿐만 아니라 감각의 균형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첫 아이를 낳고부터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23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병을 이제 자폐성 장애라는 걸 진단받은 게 한 2돌 반쯤이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발달장애인에 관한 별로 지식들이 많지가 않아서 혼자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 단계였어요. 그리고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지관이나 뭐 이런 곳을 치료를 다니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치료에 좀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건축 공부를 하게 될 계기가 있어가지고 늦게 건축을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또 발달장애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그게 9년째가 됐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인식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 대표는 20곳이 넘는 복지관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대부분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이 대부분이고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심리적인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은 별로 많지가 않고 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뭔가 그 매뉴얼을 보고 비전문가도 그걸 참고로 해서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디자인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매해 1-2가지씩 연구 제목을 가지고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는 심리 안정실인 스누젤렌실에 들어가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모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 나눔 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노인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 나눔 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창 사랑 나눔 봉사단이 지난 8일 고창군 공읍면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노인 400여 명에게 찾아가는 한 끼 밥상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봉사단은 지난 7월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와 고창군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노인들의 건강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창 14개의 읍면을 순회하면서 삼계탕 나눔 봉사를 8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광주 송정역에서도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최근 13년 동안 24조 5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고 보장성 강화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국가 책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조는 각 지역본부별로 캠페인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9월 6일까지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꽃과 바다가 들려주는 시를 주제로 정원주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색채로 한 편의 시처럼 여수를 표현한 작품들을 이나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 갤러리 안에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수 출신 정원주 작가의 꽃과 바다가 들려주는 시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정 작가의 작품은 가벼운 터치로 이뤄지며 이와 함께 색의 스밈과 풀어짐 그리고 감각적인 색채를 통해 계절의 정서를 전달하고 작품 속 몽환적인 분위기에 새로운 풍경 속에 여수의 서정을 담습니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층별로 나눠 위층은 풍경 작품들 위주로 전시돼 여수 바다 풍경과 분위기를 관람객들이 작품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아래층은 따뜻한 꽃 작품들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의 전시회로 기획됐습니다. 여수는 예쁜 하늘과 바다, 산과 섬, 그리고 마을과 사람들, 꽃과 나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담아서 꽃과 바다가 들려주는 한 편의 시처럼 그런 여수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주 작가는 개인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전라남도 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와 중작파 그리고 토상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계절을 캔버스에 붙잡아 오랫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두는 정원주 작가의 따뜻한 서정적인 작업이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 내용과 선정 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학생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학생 중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학비와 치료비, 보조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선정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오는 10월 마지막 주까지 전국에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와 삶의 질 등의 조사 문항에 대해 지역별로 조사하며 올해는 혈압 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합니다.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의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1차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법률과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서너 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 WBC 복지TV는 봉사정신과 따뜻한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복지 관련 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지TV와 사회복지법인 곰돌이 복지재단, 장애인 신문이 함께 오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인 제1회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시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시상 부문은 사회통합, 혁신경제, 전통문화, 복지나눔, 해외봉사, 생명나눔 등입니다. 먼저 사회통합 부문 대상은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등의 현격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혁신경제 부문은 소외계층의 고용과 판매 촉진에 앞장선 개인 또는 단체, 지역발전 부문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긴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통문화 부문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교육문화 부문 대상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합교육의 모범이 된 교육자 또는 단체, 문화예술의 보급을 통해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복지나눔 부문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에 헌신하고 나눔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봉사 부문 대상은 해외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봉사자입니다. 생명나눔 부문은 장기기증과 헌혈 등 생명나눔을 통해 숭고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TV 누리집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복지TV로 제출하면 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친 뒤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장애 문화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에만 국한된 고민들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마음껏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말처럼 소외된 이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